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아중학교 2학년 송진아입니다. 교수님께서 현재까지 추진하신 사업 중 가장 보람된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추진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우선순위를 따지기 힘들 만큼 제 스스로 되게 이게 성취했을 때 좀 보람 있고 뿌듯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육아중을 다니니까 테크노폴리스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만약에 그 행복한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테크노폴리스에 우리 시내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경북대학 병원이라든지 가톨릭 병원, 계대 병원은 대형 병원 우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또 특히 준종합 병원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저녁에 우리 친구들은 조금 이제 좀 컸기 때문에 병원을 급하게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우리 애기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응급 상황에 가야 할 병원이 사실 구급차를 불러도 거의 한 40분, 50분씩 걸려서 이 시내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좀 의료 공백 그런 것들이 워낙 테크노폴리스 신도시 지역에 크다 보니까 우리 주민분들께서 항상 불안해하시고 그런 의료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는데, 그동안 대형 병원이 여기 투자를 하려고 나서는 분들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달성군에서도 사실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누가 나서 보수가 되어서 여기 행복한 병원에 응급실 지원비를 저희가 주겠다고 해서 거기서 응급실 실치해서 지금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스상 올라가는 길에 행복한 병원에 저희가 24시간 응급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그게 제일 보람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우리 주민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애기들 가진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좀 덜어드린 것 같아서 참 보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사 지역에 학생이니까 우리 테크노폴리스에는 지금 주변에 육아중학교도 다니고 있죠. 옆에 비슬고등학교가 있고 현풍고등학교도 있고. 다사 이제 서질 세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사 인구가 거의 10만에 가까운데 거기 서질 세천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럼 학교를 어디로 가야겠어요? 달성군사 옆에 달서구라는 동네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성군의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없어서 다른 동네 가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하빈에 이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학교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매입비로 그 사립학교 재단이 이번에 세천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고등학교를 함께 짓기 때문에 서울 세천 지역에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지나간 학생들이 달서구에 안 가게 되고 우리 달성군에 머물 수 있게 된 그것도 두 번째로 제가 제일 보람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이밖에 못 많습니다. 많은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풍중학교 2학년 박준서입니다. 현풍천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그 네.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여쭤봅니다. 자, 현풍천 많이 이제 통학할 때 이제 집에 갈 때 많이 볼 텐데, 우리 현풍천이 이제 구시가지라 그러죠. 이제 테크노폴리스 신도시 말고 이제 원래 있던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천이 현풍천인데, 사실 그게 여름 때 되면 봄나물 하고요. 봄나 우리 농촌 아니에요. 또 위험할 때도 있고, 근데 이 도심을 가로지르다 보니까 이제 테크노폴리스 공간은 되게 잘 산책하고 이렇게 잘 개발되어 있잖아요. 사실. 근데 요즘에 우리 주민 여가 생활에 제일 좋은 게 사실 산책로를 조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또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거지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이걸 개발하면 참 우리 주민분들한테 좋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서울에 청계천이나 이런 데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그쪽하고 환경은 다르지만 저희가 이 현풍천을 수변 공간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많은 주민분들께서 쾌적한 그런 산책로, 통학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곧 아마 10월달에 이제 공사가 나갑니다. 이게 주로 주된 사업은 이제 수변 무대도 만들고, 우리 청소년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대도 만들고, 그리고 야간 조명, 그리고 그 옆에 여러 가지 사풀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걸 싹 정비를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민 친화적인 그런 수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조명까지 해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약간 조금 침한 그런 구석구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해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지방받는 불만을 알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기자단 소속 기술초등학교 6학년 김주원입니다. 달성에는 대구 도심과 인접한 곳으로만 지하철이 있는데 대구 도심과 떨어진 지역은 지하철 계획이 없을까요? 우리 학생이 지하철 계획이 있어요. 학생이 아직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학생은 기술초를 다니고 있죠. 우리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한 18,000가구 세대가 있어요. 아파트가. 인구로 따지면 한 5만에서 6만이 여기 모여 살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현풍 육아 쪽이 대구 도심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꽤 멀습니다. 꽤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저희가 23년인가 4년인가에 우리 국가산업철도라고 이 국가산업철도라고 하니까 지하철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지하철이거든요. 이름이 국가산업철도가 우리 서대구역에서 이제 계명대학교역 그리고 화원 그리고 농공 그리고 이제 태펄 그리고 구지까지 달성군을 관통하는 그 국가산업철도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9년 정도, 28년, 29년 이제 학생이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겠네. 그때 되면 이제 현풍 요가에서도 국가산업철도를 타고 이게 또 1호선, 2호선하고 환승이 됩니다. 중간에 1호선은 서라명공역에서 2호선은 계명대역에서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에 지금 3호선을 제외한 1, 2호선을 다 관통하는 역이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아마 4, 5년 정도 안에 우리 학생이 쉽게 라이온스 파크 야구 보러 갈 수도 있고 시내 동성로나 이런 데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계획은 있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풍중학교 1학년 이상원입니다. 현풍중학교에는 655번 버스 한 개만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배차 간격도 약 16분으로 됩니다. 혹시 배차 간격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줄일 수 있죠. 줄일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 버스 노선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네. 저도 이제 시연할 때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버스 어떻게 운영되는지. 일단 개인 이제 사업자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버스 회사를 운영을 하고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버스가 사실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텅텅 빈 버스가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조해 주는 게 이제 대구시에서 돈을 이제 좀 적자가 나면 보존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20몇 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그 노선이 지금 우리 학생이 다니는 현풍중고등학교 앞에 16분, 18분의 간격으로 배차 간격이 워낙 길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죠. 5분마다 한 번씩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배차 간격을 줄이려고 하나 보면 버스를 몇 대를 더 투입을 해야 되고. 근데 그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불행히도 달성 군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대구 시장한테 있어요. 네. 근데 그 버스 한 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현풍중고등학교 버스 한 대 투입하는데 드는 비용 아니요 1년에 2억이 듭니다 최소. 그래서 한 배차 간격을 줄이려면 최소한 10억 그 한 개 노선. 그러니까 이게 시내 버스 운영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또 수천억의 돈을 대구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저도 이제 대구시청하고 늘 우리 달성군이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배차 간격 줄이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이 하루아침에 제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군수에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 그 버스가 2억이 드는 이유가 대부분 인건비하고 유류비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로 전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적게 들고 그러다 보면 학생이 원하는 그 배차 간격도 돈이 적게 드니까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십몇 년 전에 그 일을 해봤는데 참 안타까웠는데 최근에 그 십몇 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전기차가 이렇게 상용화되고 보급될지 몰라 그때만 해도. 앞으로 5년 또 뒤면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그때는 이제 돈 때문에 또는 운영비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겪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겠지만 조금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풍중학교 버스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아원 행정복지센터 앞에 버스 정류장처럼 개선이 되면은 학생들 이용하는데도 편리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로 학교 앞 도로에 후방 단속 카메라가 학생 안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육아부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 그 되게 좋죠. 네. 여름엔 시원하고 네. 겨울엔 따뜻하고. 저희가 그게 사람들이 이제 세금 낭비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게 운영비가 1년에 한 5, 6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별로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봄 가을에는 뭐 냉난방에 틀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설치하는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저희 그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부기관이 국토청인 관리청 이런 데랑 협의해야 되는 게 그게 폭이 한 4m 되고 길이가 이게 한 2m 정도 돼요. 그걸 설치하려면 인도를 많이 잠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 보행하는데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권한도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는 도로가 몇 군데가 있어요. 폭이 넓어야 돼요. 아무튼 인도가. 그래서 육아 그 앞에서는 그게 넓어서 거기랑 이제 그 다사역 근처, 아니 대실역 근처 이런 데는 가능한데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보급하고 싶은데 요건이 맞는데 딱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맞추는 도로가 몇 개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규모를 좀 줄여서 이거를 뭐 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학생들 특히 학교 앞에 이런 데는 더욱더 신경 써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 우리 달성 경찰서랑 서장님하고 상의를 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빨리 상의를 해서 학생들한테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